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이 예고해드린 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전과가 발생을 했고, 이 추석 연휴 이 기간 중에 우리의 예상대로 하르키우주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일반 보도에서 보실 수 없었던 아주 상세한 진공 과정, 그리고 어마어마한 포로와 이 물자, 탱크, 장갑차, 획득, 노획 이런 소식들을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또 공세를 하고 있는 지역 또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전과는 여기 뭐 탱크, 장갑차 나오는데 이건 이 썸네일 보셨던 뭐 탱크, 장갑차, 노획한 거하고는 별개로 이건 전투 중에 격파한 숫자들입니다. 자, 병력은 그저께는 350명을 사살했고 어제는 400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650명 이런 것보다는 적죠. 이건 완전히 지금 러시아가 전투를 하기보다는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전과보다는 실제 소득보다는 사살자가 좀 적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전차는 그저께는 14대 격파했고 어제는 18대를 격파했습니다. 장갑차는 9대를 격파했고 어제는 33대를 격파했습니다. 차량은 그저께는 27대 격파, 어제는 19대 격파했고요. 트레일리던 특수장비는 그저께 2대, 어제 1대 격파했고, 야포는 그저께 22대를 격파했고 어제는 4대를 격파해서 치열하게 주말 들어가는 시점에서 저항을 하다가 다 격파가 되고 나서 어제는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포병이 무너지니까. 다란장 로켓 그저께 5대 격파, 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병 다 무너졌다는 거죠. 고정익 항공기 3대 격추를 했는데 포병이 무너지니까 이제 전투기나 공격기가 와서 이 근접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마저도 격추가 되어서 이 중에 한 대가 수호이 34 아주 고가치의 전폭기죠. 그 수호이 34 전폭기고 나머지 2대는 기종을 알 수 없습니다. 헬리콥터도 하루에 각각 한 대씩 격추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카모프 52 공격 헬기고 나머지 하나는 기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그저께 10대 격추, 그리고 어제는 4대 격추인데 이거 보면 이란제 무인 항공기들이 대거 지금 러시아로 들어왔다 라고 정보가 있죠. 그 이란제 무인기들이 대거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발씩의 순항 미사일을 격추를 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미 국무부는 G20 때 바이든과 푸틴이 만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1월 달에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하는데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 따로 안 만나겠다. 왜냐? 이기고 있는데 굳이 만나서 입장 끌고 올 거 있습니까? 일단 개인적인 만남을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앓는 소리, 민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만나준다. 왜? 지고 있을 때 가서 제발요 하지만 이기고 있는데 며칠만 지나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는데 굳이 만나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독일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가스 없이 겨울을 날 준비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뭐 가스 파이프라인을 끊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뒤 책임은 말 안 해도 알지? 조심해.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준비가 된 건지 아니면 블러핑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런 자세는 좋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0년보다 앞으로의 90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진 1991년 12월 24일 이후 지금까지의 30년 동안의 우크라이나 역사,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보다 앞으로의 90일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역사, 그리고 러시아의 위상이 달라질 거니까 우리는 계속 버텨낼 테니까 더 많은 지원해줘서 저 오만하고 나쁜 러시아를 무너뜨리자. 전 세계인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자, 자포리자 원전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든 원자로를 폐쇄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그래서 마지막 한 기 남은 것도 지금 이제 냉각제를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멜트다운 위기는 넘어간 것 같다라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들어왔고요. 루한스크 군정청장이죠.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편입니다. 침략자, 부역자들이 러시아로 도주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루한스크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왔던 직접적인 침략자들, 군인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던 부역자들, 그러니까 뭐 완장찬 사람들, 그리고 친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루안스크도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다 해버릴 것 같으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국경 넘어 러시아로 도주하는 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러시아가 하르키우주 동쪽의 러시아 본토죠. 벨고로드. 이 벨고로드에서 특수부대 공격 추정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미사일을 쐈는지 아니면은 특수부대들이 가서 사보타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남부 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동부 전선 하르키우, 돈바스, 루안스크 이 지역의 전황은 속속 들어오고 자기네들도 아주 자세히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헤르손이나 노바카호프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보도 통제도 아주 강하게 걸어놔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냥 수십 킬로미터 진격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강을 건넜는지 이건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여객선으로 노바카호프카 댐 있죠. 그 댐 있는 노바카호프카 이쪽에서 여객선으로 도하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여객선에 병력들 다 태우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격침당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력이 탄 상태에서 격침이 됐는지 이제 무인기가 격침을 시켰다고 하는데 아니면 이차반을 해놓고 거기 타려고 하던 중에 저반 중에 격침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주 단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많은 병력들이 타고 강을 건너던 도중에 격침되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했겠죠. 뭐 그러지는 않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가 이제는 뭐 하르키우주 또 루안스크주 이런 데서 도미노처럼 무너지니까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좀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수미와 체르니후에 아주 포격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계속 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 국방부는 이지움 축선에서 우리가 철수해 준 거다.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민간인 피해가 많을까봐 그냥 우리가 물러나 준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잘 싸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가 차는 변명이죠. 야, 그 이지움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러시아가 공세를 폈습니까? 그걸 반나절 만에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철수한 부대도 있고 오늘 지금 7,000명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이지움에서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비참하게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하르키우, 돈바스 이 방어 축선이 완전히 무너졌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라클레아를 점령하고 쿠판스크를 완전히 탈환한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80km를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 국경도시 볼첸스크를 점령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전 이래 200일 가까이 러시아군 점령지였던 하르키우주 동부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습니다. 하르키우주 교통요충지 쿠판스크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이 파죽지세의 진격을 거듭하며 이틀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80km를 진격해 볼첸스크를 점령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4 분리기계화 여단과 아조우 특수작전 그룹을 주력으로 하는 공세부대는 현지 시각으로 9월 10일 도주하는 러시아군을 추격해 P79 도로를 따라 북상했는데요. P79 도로와 T2114 도로가 만나는 벨리키 벌룩을 점령한 지 반나절 만인 9월 10일 저녁 볼첸스크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쿠판스크에서 북쪽으로 약 80km, 하르키우시에서 동부 외곽선에서 동쪽으로 약 4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볼첸스크는 벨고로드에서 하르키우로 들어오는 핵심 교통 요충지로 지난 4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견고하게 요새화시킨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가 우크라이나 손에 떨어지는 시간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4 분리기계화여단은 압도적인 화력 지원을 받으며 볼첸스크의 러시아군 방어병력을 단번에 제압한 뒤 11일 오전 볼첸스크 시가지에 진입했는데요. 방어진지를 지키던 러시아군은 저항 의지를 상실하고 국경을 넘어 벨고로드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된 9월 초 도네츠크 지역의 제3군단 병력 일부를 급히 차출해 볼첸스크 지역에 투입했는데요.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예비대였던 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조차 받지 못하고 투입된 부대답게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총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볼첸스크를 점령하면서 이제 하르키우 지역의 러시아군은 거의 모두 소멸하게 되는데요. 남은 소탕전에서 얼마나 많은 포로와 장비가 노획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어마어마한 거의 2,000대 가까운 이런 기갑 장비의 노획을 썸네일에 알려드렸는데 이거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이 하르키우주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장비가 노획될지 정말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아주 기분 좋게 홍보한 이 사진이에요. T-72 전차 앞에다가 여기 이제 지뢰 제거 쟁기를 다 달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뢰 탐색을 하면서 전진을 하고 있는 T-74 전차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차죠. 여기 노란색 PR-18 장치, PR-18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진격하고 있다라는데 이 볼첸스크 어디냐? 쿠판스크는 또 어디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르키우가 여기 있습니다. 하르키우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여기 이지움이 있죠. 아주 중요한 곳이고 이 이지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오스킬 강을 따라서 딱 끝나는 지점이 쿠판스크인데 이 쿠판스크도 이지움 못지않게 여러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쿠판스크를 칩니다. 쿠판스크를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일단은 이쪽으로 해서 국경 지역으로 계속 진척하고 또 일단은 동남쪽으로 진격해서 이제 루한스크주 쪽으로 진입합니다. 여기가 지금 하르키우주와 루한스크의 경계선이에요. 루한스크주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일단은 볼첸스크로 꺾어서 다시 하르키우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볼첸스크 여기가 완전히 국경하고 접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출근도 세베키노 러시아 지역으로 출근해서 잠은 볼첸스크에서 자고 하는 그런 직장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 볼첸스크를 들어갔는데 이 볼첸스크는 러시아가 지금 몇 개월을 점령을 하면서 완전히 요새화 시켜 놓은 곳인데 그 요새가 1시간 만에 그냥 깨져버렸다. 그 말은 요새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경 넘어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선으로 하르키우주와 루한스크 그리고 하르키우주의 가장 남쪽의 중요 도시 이지움 그리고 하르키우주 북동쪽의 중요 도시 쿠판스크 그리고 국경도시 하르키우주의 국경도시 볼첸스크 이걸 이번 주말에 다 점령해버렸다. 특히 이지움은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었죠. 그런데 완전히 포위 섬멸되는데 그 내용들까지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 조금 더 보시면 세베로도네츠크 이 세베로도네츠크 얼마나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지켜왔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모루와 망치 전술에서 여기가 모루다. 여기가 얼마나 오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가 결정난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모루 여기를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때리고 엄청난 물량을 동원해서 때렸죠. 그때 이제 다른 쪽에서 준비를 다 하는 이런 모루와 망치 전술을 구사했고 여기 루베즈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5월 달부터 6월 7월까지 루베즈노에 세베로도네츠크 이런 이야기들 도시 이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죠. 굉장히 그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인데 이거 좀 더 한나절 만에 끝나버렸어요. 정말 기가 찬 일인데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네츠크 여기는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도네츠크 반군의 근거지였습니다. 여기를 지금 또 때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겼던 격전지 세베로도네츠크가 2달 만에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서 러시아군이 제대로 손을 쓰기도 전에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9월 9일 오후 이지움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이 불과 하루 반나절 만에 120km가 넘는 거리를 진격해 현지 시각 9월 11일 오전 세베로도네츠크에 진입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54기계화 여단과 제57기계화 여단, 제103 영토 방위 여단, 제93기계화 여단 등 최근 도네츠크 북부 지역에서 공세를 벌였던 부대들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남북 양방면에서 거침없는 돌파전을 감행해 삽시간에
크레미나와 루베즈노에를 점령하고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 외곽에 9월 10일 당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손에 넣었던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에서는 포병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저항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와 크랩 자주포를 이용해 러시아군 포병을 어렵지 않게 제압하고 9월 11일 아침 리시칸스크를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건너 도주하는 러시아군을 추격해 도하 작전을 실시하는 한편 루베즈노의 방면에서도 공세를 가해 9월 11일 오전 세베로도네츠크시 공세 선봉부대를 진입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군 제2근위연합군, 제41근위연합군, 제90근위전차사단, 루한스크군 제2군단 등의 전력이 버티고 있던 지역이어서 돌파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었는데요. 러시아가 대부분의 전력을 헤르손 지역으로 빼면서 이 지역의 각 연합군과 군단급 부대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오신트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공세를 가해 마린카와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도네츠크시 외곽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믿기지 않는 속도로 삽시간에 정리된 동부전선의 전황, 정말 전해드리면서도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진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포격을 퍼붓고 또 희생을 하고 하루 유인전에 들어가서 거의 뭐 10,000명 이상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그 세베로도네츠크 서쪽에 있는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에 있는 다리 3개 다 끊고 러시아가 그래서 포로를 잡으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군 다 그냥 넘어가 버렸고 그 넘어가 있는 슬로반스크 여기도 또 이제 한 2주 넘게 격전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에 있는 루베즈노에 뭐 이런 곳들도 여러분들 뭐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격전이 벌어졌었죠. 그런 곳이 다 지금 하루 반나절 만에 다 끝나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차죠. 자, 여기 보시면 이줌을 이제 점령하고 이 루베즈노에까지 120km인데 이걸 하루 반나절 만에 돌파를 해버렸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리만도 있고 뭐 굉장한 격전지들이 있었는데 이거 러시아가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차병이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세베로도네츠크 디스트릭트 그래서 세베로도네츠크 지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세베로도네츠크시의 외곽임을 이 도로 표지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루 반나절 만에 모든 것이 러시아군이 4월부터 지금 이 8월까지 죽도록 고생해서 획득한 이 지역이 하루 반나절 만에 다시 우크라이나 군의 손으로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고 다 도망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군이 이제 보급로가 다 끊어지니까 그냥 뭐 총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안 그러면 도망간 걸 포기한 자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을 하던 이제 그 장면으로 지금 가버린 거죠.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알려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또 전과를 올리고 있는가 알려드립니다. 정말 신납니다 이거. 우크라이나가 지난 나흘 사이의 공세를 통해 하르키우주 대부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엄청난 양의 전투 장비를 우크라이나군에게 거의 온전히 넘겨주고 항복하는 부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9월 7일부터 9월 10일 사이 하르키우 전역과 도네츠크 북부, 루안스크 지역을 파죽지세로 돌파하면서 나흘간 7,000명 이상의 포로가 붙잡혔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우크라이나 동부작전 사령부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9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금요일까지 이지움을 완전히 포위하고 오스킬강 서안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기가 질린 러시아군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항복하며 자신들의 전투 장비를 고스란히 우크라이나군에게 넘겨줬습니다. 9월 9일에는 이지움에서 농성하던 2개 사단 패잔병 3,000여 명이 항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나흘간의 공세를 통해 전차 457대, 장갑차 1380대, 자주포 및 야포 54문, 방공 시스템 20기, 레이더 등 11기의 특수장비를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 노획된 전차와 장갑차 상당수가
러시아군의 현용 주력 장비인 T-80 계열과 BTR-80 계열이었다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전투보다 노획 장비와 포로 처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소탕전이 확대되면 더 많은 포로와 노획 장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재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무의미한 저항 대신 항복을 통해 부하들의 목숨을 살린 러시아군 현장 지휘관들의 용기 참으로 가상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지금 T-72 아마 B3 같은 이런 전차 같은데 이거 지금 제일 싫어요. 왜냐? 연료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어디서 저기서 줍줍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최일선에는 T-62 전차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짱 박아놓고 숨겨놓은 전차는 T-80 또 T-72 B3 이런 비교적 최신 전차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제 연료가 떨어지니까 버리고 도망가고 또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표적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옷 벗고 그냥 민간인 복장하고 도망가고 안 그러면 항복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지움 쪽에 여러 개 부대가 있었지만 3,000명 정도 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 빼고 고립된 게 3,000명. 그 3,000명은 고스란히 항복했고 그 이지움에서 고립된 3,000명 포함해서 7,000명의 넘는 포로를 이번 주말에 획득했다. 정말 무지막지하죠. 이 7,000명. 이 포로의 숫자만 해도 푸틴의 정치적 생명을 왔다 갔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 아니겠습니까? 7,000명의 러시아인을 포로로 잡고 있는데 자, 우리 군사재판 벌여서 다 죽일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이 이틀간에 우크라이나가 획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BMP-1, 2 계열의 BMP 전투장갑차, 보병 전투장갑차 또 놓여야겠어요. 자, 여기도 BMP-1, 2 계열의 보병 전투장갑차죠. BMP-2.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고 도망간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지금 SNS에 여기저기 동영상, 사진 셀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주웠다, 이거 놓여야겠다, 이거 확보했다. 정말 엄청난데요. 자, 여기 보시면 T-82U 우리 한국군에도 있는 바로 그 전차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노예했고 멀쩡해요.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왜? 괜히 이런 거 타고 가다가 재벌림 맞으면 정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죽는데 그럴 바에 그냥 항복하죠. 아니면 민간인 복장하고 도망가야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것도 보면 이건 T-60인가? 이건 T-72, T-80BV 같은 그런 전차 스타일로 보이네요. 이런 것들 완전히 최신 전차들 또 뒤에도 잔뜩 있고 이거 그냥 주순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보병 휴대용 열압력탄 발사기입니다. 잔뜩 있죠. 탄약 상자 그리고 발사관 엄청나게 있는데 이런 거 다 놔두고 도망간 겁니다. 야, 우크라이나 안 그래도 지금 이 창고가 막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이틀 사이에 전차 457대 이 정도면 4개 전차회단 만들 수 있죠. 장갑차 1380대. 와, 이 정도면 4-5개 장갑차 예단, 기계화 예단 만들 수 있죠. 엄청난 자산을 획득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지금 예비군 한 200만 명 동원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병력을 기계화 부대로 편성하는데 큰 자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명예 없이 그냥 버리고 가는 것. 또 정말 명예심을 발휘해서 내가 비록 치욕을 겪더라도 우리 병사들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항복하는 장군들이 속출하고 있다 라는 전과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며칠 지나면 계속 앞으로 며칠 동안 더 화끈한 더 놀라운 소식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인균의 국방TV 그리고 혹시 노란딱지를 먹으면 즉시 신인균의 군사TV로 옮겨서 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TV와 군사TV 주목해 주십시오. 기분 좋습니다. 둘 다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